모의고사 3회 풀어드릴게요. 뭐 3회는 저기 뭐 앞에 2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앞쪽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난이도 전체는 2회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9번 보시죠.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인데 지금 이거 지금 합차공 시점이에요. 지금 등차수열 두 개 항에 합비 나오고 차가 나오죠. 등차수열에서 합이 나오면은 등차 중앙을 생각하시는 거고, 등차수열에서 두 항에 차가 나오면은 공차를 생각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식을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A의 2 마이너스 A의 6, A의 2 플러스 A의 6, 그죠? 이렇게 이게 32다 지금 이런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A6에서 A2 뺀 게 4D인데 A2에서 A6을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D가 되겠죠. 그죠? D로 공차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A2하고 A6 가운데 뭐가 있어요? 2하고 6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가 있죠. A에 4가 있는데, 즉 두 개 등차수에서 두 개 항은 가운데 항의 두 배다. 그러니까 얘는 이 가운데 항 A의 4에 A4의 두 배, A의 4의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곱한 게 32. 그죠? 지금 자, 이거 양변 지금 마이너스 8로 나누시면은 D 곱하기 A의 4. 이거는 지금 몇 나오면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거 맞죠? 8, 4, 32.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니까 이 정도 우리가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두 번째 조건 얘 보시는데, 이거 앞에서 1회차 단가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절대값이 나왔을 때 아닌가? 하여간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절대값 아니 양수다 음수다 그거를 하기 이전에 이거 자체가 양수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 이거 자체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자체가 양수니까 지금 3A의 4 자체가 양수입니다. 양수. 그죠? 그래, A가 양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A가 플러스예요. 그죠? A4가 플러스. A4가 플러스라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D하고 A4 곱해서 음수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인 상황.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선택하니까 여기서 뭐 그냥 간단히 개수 분리하시면 되겠네. 절대값 A의 8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공차가 음수니까 A의 n이 직선이잖아요. 1차식 직선인데 공차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게 A의 항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X축이 어딘가 있겠죠. X축이 어딘가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첫째, 만약에 A의 8이 양수라고 합시다. 첫 번째 경우, 만약에 A의 8이 양수라고 해. A의 8이 양수, 그죠? A의 8이 양수면은 지금 A의 4도 양수거든요? 지금 현재 A의 4 양수는 확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A의 4가 여기쯤 있을 거야. 얘가 A의 4, A의 4, 그죠? 얘가 4가 되고, 4가 여기. 그 A의 8도 양수거든, 지금? A의 8도 양수니까 예를 들면 여기쯤에 A의 8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쯤에 A의 8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8, 이게 대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조건이 지금 뭐냐면은 A의 4를 얘는 다 했으면은 3A의 4는 3A의 4가 A의 8 절대값이 우리가 지금 절대값만 A의 8이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냥 풀립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A의 4를 3배 하시면은 A의 8이 된다고. 근데 지금 둘 다 양수인 상황이거든? 근데 A의 4를 3배, 얘를 이 높이를 3배 하신 게 A의 8 말이 안 되죠? A의 8을 3배한 게 A의 4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얘를 3배한 게 여기 있는데, 얘를 3배하면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오히려 작아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죠? 지금 A의 8은 음수였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8은 음수. 그래서 다시 수열을 이렇게 A에 그리시고, 이렇게 X축이 적당히 있다고 하시고요. 자, 여기쯤에 A의 4가 있고요. 여기쯤에 A의 4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A의 8은 여기쯤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A의 8. A의 8 이렇게 음수였던 거지. 그죠? 이렇게. 음수, 그죠? 그래서 여기는 8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기본 조건이 A의 8이 음수, A의 8이 음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문제 다 있으시면은 얘는 어쨌든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은 A의 8의 크기하고 A4의 크기, A의 8의 크기가 A4의 크기의 3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높이하고 요 높이의 3배가 요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요 높이의 3배. 그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의 3배가 A8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이거 순수한 이 길이. 그러니까 얘가 3배가 된다. 즉 이게 1대 3이라는 얘기죠. 얘가 1일 때 얘가 3. 얘가 1대 3. 그럼 당연히 여기도 1대 3이겠죠? 여기도 1대 3일 거야. 여기도 1대 3인데 1대 3인데 1, 여기가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가 1이 아니라 4, 여기가 4죠? 그죠? 네 번째. 그런데 4부터 8까지 마침 4칸이거든? 1대 3인데 마침 4칸이니까 실제로 여기가 1cm, 여기가 1이랑 한 칸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대 3인데 여기서 4칸이니까 여기서 이게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플러스 3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4 더하기 1인 여기는 몇이 되더라? 5가 되더라. 지금 우리는 뭘 알아냈어? 다섯 번째 항은 몇이다? 0 나온다. 아, 우리는 A5가 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야, A5가 0 나오면은 A4는 D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A5가 0이야. 그러면 A4는 어떻게 돼요? A4에다가 D를 더했더니 A5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A5에서 D를 빼시면 여기다 D를 더하면 A5니까 A5에서 D를 거꾸로 뺀 거. A5가 0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 D를 뺀 거. 즉, 마이너스 D가 A4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시면은 D 곱하기 A에서 A3보다 0 빼기 다섯 번째 0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D의 제곱은 4. D는 음수니까 D는 몇? 마이너스 4. 그래서 D가 음수니까 D는 뿔마 2에서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D의 제곱은 4. D는 뿔마 2. 근데 D는 음수.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2. 다 했네? 그쵸? 지금 뭐 구하라고 했지? 그쵸? 그럴 때 A의 10 구하시라고. 그쵸? 이럴 때 A의 10. A의 10은 기준으로 우리가 아는 건 A의 5로 기준으로 하시면은 A의 5에다가 몇 칸 가시면 돼? A의 10은 5칸 가시면 되니까 D를 5번 더 하시면 돼요. A의 5는 0이고요. 플러스 5, D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몇 나온다? 마이너스 10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F가 연속이고 제가 이렇게 이런 방정식 줬는데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함등식이래. 우리가 항상 함등식 나오면은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요, 아니면 개수를 비교하고, 또는 그렇게 숫자나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함수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변을 미분하고 양변을 적분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기출문제 이거 비슷한 거 있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X 이렇게 있어가지고 F가 있어 골라가는 거. 그래서 연속되고 골라가 이거 고르고 그런 거,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인수분해했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항등식이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이런 비슷한 걸 인수분해도 한번 해보셔야지. 그치? 그래서 얘 인수분해합니다.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거 인수분해, 자, 이식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이식 인수분해 하시면은 앞에 거 두 개 x제곱 f의 제곱 얘를 하시면은 얘를 다 쓰시면은 x의 제곱 f의 제곱으로 묶으시면은 x의 제곱 f의 제곱은 얘는 f 하나 남고요. f 하나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 f의 제곱 묶으면 x 두 개 남네요. 마이너스 x 두 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남고, 얘 마이너스 묶으시면 공통인수 나오죠. 마이너스 묶으면은 f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다시 얘가 공통인수 얘로 묶으시면 f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으시면은 x의 제곱 f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 f는 뭐가 나오냐면은 f는 함수 f는 x 제곱이 나오거나, 또는 이거 0에서 f의 제곱이 x 제곱분의 1이니까 f는 뭐 나와? 뿔마 x분의 1 나오죠. 그렇죠? x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나. 즉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f가 x의 제곱이거나 x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나, 물론 왔다 갔다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f는 이 셋 중에서 적당히 갈아타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어쨌든 이 식이 항상 성립하더라 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막 갈아타는데 무작위로 갈아탄 게 아니라 f는 연속성도 갖춰야 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없이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지. 지금 최대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렇게 되면 얘를 여러분들이 함수를 갈아타게 만드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얘는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지금 얘는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기시고, 이렇게 x의 제곱 생겼고요. 여기 0.11 하시고, 그랬으면은 여기가 1,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그려야 되냐면은 x분의 1, x분의 1은 1,1 지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니네가 골라 잡아야 돼. f. 일단 f 어떻게? 연속되게 골라 잡아야 돼. 연속되게 골라 잡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냥 x 제곱은 내가 그냥 잡아도 연속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갈아타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다시 이거 선택하고, 그럼 연속이 아니잖아.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f 그냥 통째로 x제곱으로 잡아도 돼. 근데 뭐가 문제야? f를 x제곱으로 통째로 그냥 전부 다 x제곱으로 잡아버리면 뭐가 문제야? 최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없어. 최대값이 없으니까 최대값이 있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무한히 뻗치는 거는 잡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 잡고.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게 딱 명료하죠. 어떻게? 요거 잡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 잡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x제곱 잡으시고, x제곱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x분의 1 잡으시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잡으시면은 f 잡으면 f가 모든 수에서 연속이면서 최대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밑에 걸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끊어지니까. 여기서 여기한테 끊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를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된다. 그치? 타임은? 그쵸? 이게 지금 초록색 F예요. 자, F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니까 이거 역수함수잖아. 역수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0은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얘가 의미한 건 뭐예요? 자, x가 1로 갈 때 이거는 f'1이잖아. f'1인데 당연히 이래서는 미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야. 그러니까 f'1의 좌미분계수 2보다 살짝 작은 거야. 이 부분. 2분에서 미분계수니까 우리는 뭐야? 이 부분 이쪽으로 가는 거. 그지? 이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미분계수. 이 곡선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x 제곱에 대한 접선 기울기 구하시면 돼. x 제곱 미분하시면 뭐 나와? 2x 나오잖아. 그쪽 거기에 1에서 그 접선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은 몇 나와?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분의 5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지금 함수가 지금 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사분면 위에 이 함수의 점을 p를 하나 잡으래. 그죠? p를 하나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가 있어. 이 함수에 위에 있는 점 q를 잡는데 어떻게 q를 잡냐면 pq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pq의 중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y축 그쵸? 아 그리고 뭐냐 그 y축과 교점이 pq의 중점이 된대. 요 함수하고 y축하고 교점이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릴 때 얘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PQ를 그리셔가지고 PQ가 있고 여기에 P 있고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이사분면에 있어요. 그래서 P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사분면이니까 여기 지금 Y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이사분면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적당히 그으셔가지고 그쵸? 여기에 Q를 니네가 이렇게 잡으시라고 여기 P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점이 Y축의 이 점이 뭐야 돼? 얘네 둘의 중점도 되고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위에도 있대. 그렇죠? 문제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 써 있어요. 이거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 얘하고 Y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얘네 둘의 점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이 얘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 함수는 감소하는 지수함수니까 이 함수가 예를 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얘가. 그 다음에 Q 위에는 Q는 여기 위의 점이고 Q는 여기 위의 점이고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뭐 5가 어딘가 있겠죠? 5가 여기 있든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시라고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구합시다. 이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함수 다 알아. 다 알려줬잖아. 이 함수 x가 0대 y 몇이에요? x 0 집어넣어봐. x 0 집어넣으면 2에 1승 플러스니까 3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는 3 얘가 3이야 3 그렇죠? 얘가 3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사선을 우리가 나오고 교점 나왔으면은 우리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길을 갖고 그죠? 합동이니까 얘가 Q점 X좌표를 예를 들면 뭐 K라고 합시다. 이 점 X좌표를 K라고 하자고 이 길이를 K라고 하자고 그죠? Q점 X좌표를 K 그죠? K 정도가 그러면은 여기 K 넣으면 뭐 어차피 Y 값 써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Q에다가 이거 집어넣으시니까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4 그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점의 좌표도 잡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제 같아지잖아? 같으니까 여기가 K니까 얘는 여기도 K란 말이야. 이 길이도 K란 얘기야. 그러니까 P점 X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죠? 그때 Y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K 집어넣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K 집어넣으니까 2에 K 플러스 1 2에 K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는 K 값을 구하셔야 돼. 미수가 K 조건식 3 안 썼잖아. 어떻게? K 이 Y좌표잖아. 이거의 Y좌표하고 이거의 Y좌표 한 가운데 뭐가 있다? 3이 있다. 그쵸? 즉 얘네 둘이 더하면은 3의 2배인 6 나온다. 그쵸?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2로 남는 3. 즉 얘네 둘이 더한 거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요거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4랑 둘이 더하는 거를 2로 나누면은 3이라고. 즉 둘이 더한 거는 몇이다? 6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K값 구할 수 있겠네? 그쵸? 당연히 2의 K를 여러분들 T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K승을 T라고 부르시고 그러면 지수함수니까 양수가 얘는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막혀요.
디테일한 거지. 왜냐면은 분명히 K는 양수죠. K는 0보다 크다고. 왜냐면은 여기 P점이 2사분면 점이기 때문에 여기 대칭점 때문에 얘는 무조건 X값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K가 양수입니다.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는 2의 X 그래프 보시면은 양수 파트에서는 1보다 같거나 커요. 0보다 큰 건 당연한데 좀 더 디테일한 거지. 1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래서 얘는 1보다 같거나 크다. 이 조건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식 다 쓰시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다 쓰면 얘는 2 곱하기 2의 K니까 2t 플러스 여기는 얘 쓰시면은 t분의 1 그 다음에 상수는 1 빼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는 6 그쵸? 는 6 그쵸? 뭐 이렇게 나왔네 그쵸? 여기 뭘 곱할래? 3t 곱합시다 양변에 3t 곱하시면은 6t의 제곱 3t 곱하니까 여기 3t 곱하면은 3t 곱하면은 3이냐? 3t 곱하시면 3 여기 3t 곱하면은 마이너스 t 여기다 3t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t 여기 3t 곱하면은 18t 그쵸? 이렇게 헷갈려 씨. 자, 6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t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은 0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6, 3, 18이니까 1, 6, 3, 1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은 6, 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나오네 그러면은 t는 몇 나와요? 여기에서 t 빼기 3은 0에서 t는 3 6t 빼기 1은 0에서 6분의 1 그죠? 당연히 우리는 t가 1보다 크니까 6분의 1은 빼셔야 돼요 그래서 t가 3이네 그래서 우리는 2의 k승이 여기서 2의 k승이 몇이라는 걸 찾아냈어? 3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냈어 자 다시 문제에서 구하러 온 게 뭐냐면은 삼각형 원점 이은 OPQ의 넓이거든 그러니까 원점은 당연히 여기 중에 3보다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3보다 아래니까 뭐 밑에 잡고 위에 잡고 적당히 여기 잡으시면 돼요 이게 원점 5라고 이렇게 원점 5라고 하시면은 지금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요거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빨간 삼각형 넓이 구하시라고 자 빨간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당연히 이 삼각형은 얘를 중심으로 쪼개셔야 된다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 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쪼개시면은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밑변은 공통. 이게 밑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높이도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높이는 k, 얘도 높이 k. 그렇죠. 그러니까 밑변 공통이고 높이도 똑같으니까 얘네는 우리가 삼각형 한 놈만 구해서 그거 몇 배 하시면 돼? 2배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뭐 삼각형 아무거나 이 삼각형 넓이 구한다고 하시면은 얘 2배 하시면 된다고.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이게 1이 여기가 0이거든. 0부터 3까지. 그죠? 밑변은 3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K잖아. 그죠? 높이는 K. 높이는 K. 그죠? 이게 몇 개 있어? 이쪽에도 하나 똑같이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죠? 3K네. 그죠? 그래서 넓이는 3K. 뭐 구하라고 했어? 그때 우리가 이 넓이를 S라고 하자. 3K를 S라고 하자는 거야. 그때 우리는 2의 S승 구하셔. 그랬네. 뭐 다 했죠? 그죠? 우리가 2의 S승 구한 거니까 2의 S승. 다 했으면 2의 S가 뭐라고? 3K라고. 3K. 우리는 2의 K승을 알아요. 얘는 2의 K승을 바꾸시면은 2의 K의 전체 3승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얘는 2의 K가 지금 3이잖아? 그럼 3의 세제곱. 답은 27.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1번도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27하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보시면은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얘는 이제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는 얘기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는 언제 나와? 이 값은 fx하고 gx 곱한 거 전체 미분할 때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그쵸? 이거라고.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은 값을 f가 하나야. 0을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양면 적분을 한번 때릴 생각은 하셔야 돼. 그쵸? 양면 적분 때리시면은 얘 적분하면 뭐 나와? 얘 적분하면 당연히 fx, 얘 양면을 적분하시면은 얘는 f의 x, gx가 나오는 거고요. gx는 얘 적분했어.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얘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물론 적분상수 c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적분하시면은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4 있잖아.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얘 적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6x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적분한 C 구할 수 있지? F0. 그죠? F0 집어넣으시면 마치 0이거든. 그러니까 G가 몇인지는 몰라도 돼. 그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F0, X에 0 집어넣으면은 F0은 0. 그러니까 좌변은 0, 우변도 0, 0, 0, C만 남네. 그러니까 C는 몇? 0. 그죠? 그래서 C도 0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Fg 곱한 게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조건에서 추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F0은 0이다 이 조건을 썼고요, 방금. 그 다음에 얘 보시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 0으로 간다. 그렇죠? 분자 0으로 하니까 F의 2 더하기 4가 0. F의 2는 마이너스 4.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F의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렇죠? 이 조건 알고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잖아 또. 그래서 얘를 우리가 4를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F라면 F 프라임 2가 되는 거지. 얘가 F 프라임의 2가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런 관계식도 우리가 알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을 요 관계식도 알고 요 관계식도 알고 요 관계식도 알고 요 관계식도 알고 이렇게 F0은 0이다 뭐지 것도 알고. 자, 알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F의 2가 나오면은 G의 2도 구할 수 있겠네 여기서. G의 2도 물론 원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함수가 G가 있는데 G의 2, G의 2에서 접선의 y좌표를 찾으시래. 접선 바로 씁시다. 이 접선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접선은 y는 기울기 2에서 접선 기울기니까 G'의 2, G'의 2, 그 다음에 x-x의 1, x-2 플러스 y의 1, G의 2. 그렇죠? 2, G의 2에서 접선 우리가 한 번 더 쓸 수 있잖아. 얘 y절편 x가 0일 때 값, x가 0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 G'의 2 마이너스 2 G'의 2 더하기 G의 2.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G의 2하고 G'가 필요해. G의 2는 바로 구할 수 있어. G의 2는 어떻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 G의 2 구하는 거니까. F2도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X에다 2 대입해. X에 2 대입하면 F의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G의 2는 2 집어넣고 있어요. 2의 4승 16. 그 다음에 빼기 8. 그 다음에 2의 4, 6,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거 계산은 몇 나오냐? 이거는 계산 이거 너무 싫다. 자, 8. 마이너스 16 나오나요? 마이너스 16 나오니까 G의 2 마이너스 16 맞지? 마이너스 36. 자, 그럼 마이너스 4로 나오니까 G의 2는 몇 나와요? G의 2는 4. 그죠? 그래서 G의 2가 4구나. G의 2가 4. 또 우리가 찾아냈어. G가 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G'X에 있는 식. 얘잖아. G'X에 있는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잘 쓰면 돼. 여기서 G'에 2가 있으니까 여기서 양변에 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G'에 2가 나오겠지. F'이 아나? F'이 알지. 그렇죠? G의 2가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 G의 2가 몇 나와? 4 나와. 얘가 4야 4. 그러니까 F'는 몇 나와? 2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2를 집어넣습니다. X에 2를 대입하시면은 F'의 2, F'이 2.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있어. G의 2는 4. G의 2는 4. 더하기 F의 2는 아까 구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F의 2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G'의 2.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 계산합니다. 오른쪽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이거 언제 계산하냐? 2의 3승 8, 4, 32. 자, 32.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있어요. 8, 4, 32. 4, 32. 마이너스 12. 2 집어넣고 있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시면은 20 마이너스 4 나오네?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얘는 자 4 G'의 2는 4 G'의 2는 얘 이쪽으로 넘어가시니까 8 12. 그럼 G'의 2는 3 나오니? G'의 2는 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어렵지는 않죠. 그쵸? 조금 계산이 좀 너저분하다 그런 느낌이고 얘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얘를 보고 적분을 우리가 하실 때 이걸 보고 적분할 생각을 하시는 거. 그래서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식을 좀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 마이너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G'의 2는 3. 그죠? 플러스 G의 2는 4. 그럼 얘는 몇 나와? 2, 3, 9, 6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그렇게 12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제, 앞에 네 문제가, 앞에 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쉬워요. 그쵸? 조금. 어떤 회차는 좀 쉽고, 어떤 회차는 조금 까다롭고. 13, 14도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13, 14를 바라보는 거는 새로 이런 표현법, 수능에서 가끔 평가 보면은 표현법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 있거든요. 너무 생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라고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x가 0하고 18 사이에요.
F하고 G를 줬는데 FG가 지금 이렇게 줬습니다. 얘네 둘이 치역이 같아지는 n값 다 고르래. 치역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치역을 같게 하기 위해서 얘네를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이거의 y값 그때그때 조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제일 좋거든. n값이 정해지면은 그때 n값이 정해지면은 n이 정해지면은 이 값이 정해져서 쌓이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보셔야 돼. 얘는 합성함수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마침 우리가 실제로 n이 요거 봅시다. 그렇죠? 요걸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x가 커지면 이 값도 커지죠. x가 커지면 이 값도 커진단 말이야. x가 왜냐하면은 저기 이거는 여기 얘가 뭐 고정비 뭐 정수잖아. 그죠? 자유수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이것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냐 하면은 얘를 하나로 봐. 얘도 하나로 보고. 그래서 x가 커져요. x가 커지면은 이것도 커져. 이것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거 전체 그래프도 결국은 뭐다? 사인 그래프인데 사인 그래프에서 x값에 따라서 이 x값을 내가 알파로 봐 해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 x값을 내가 알파로 하면서 얘를 움직이고 얘를 예를 들면 베타라고 해서 베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알파 여기 있을 때 베타 여기 있고 그러면 치역이 서로 같나? 그런 거 체크를 일일이 이렇게 해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x가 커지면은 이 값도 커진다. x 커지면 이 값도 커진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생겼고 예를 들면 뭐 사인 뭐 예를 들면은 이1 마이너스 2m 파이 x 이렇게 쓰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왜냐하면 얘는 x가 커지면은 이 값은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할 때 얘는 둘 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x가 커지면은 알파 베타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요는 알파는 이제 뒤로 간다고. 막 뒤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럴 때는 이제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히 x가 커지면은 이 값도 커지고 x 커지면 이 값도 커지니까 내가 이 값들을 알파 베타로 하면은 x가 커지면 얘는 그냥 앞으로만 나간다고 쭉쭉. 앞으로는 쭉쭉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하기 편하다 그런 느낌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 편하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얘를 알파라고 봐. 알파라고 놓으시면은 이제 x 치환은 항상 범위 체크하셔야 되나? 자,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사인 알파를 생각을 할 거고 알파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x가 0이야. x가 0이면은 이거 알파도 0이죠? 알파도 0이고요. x가 제일 커질 때 알파 값도 제일 크겠지? x에 18 들어가봐. 18 들어가면은 n분의 9파이네. 알파는 그래서 n분의 9파이. 요 사이에 있고요. 여기에서 베타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베타도 x가 0이면은 베타도 0이고 x가 18이면 x가 제일 클 때 베타도 제일 크겠죠? x가 18이면은 얘는 n분의 6파이. n분의 6파이. 그렇죠? 이렇게 오면 될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맨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 베타 값 자체가 어떠니? 같은 x에 대해서 그래서 x 값이 딱 정해지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항상 앞에 있어요. 항상 앞에 가지. 왜냐면은 2m분의 파이가 3m분의 파이보다 분모가 작으니까 더 크잖아. 몇 배 큰 거야? 3분의 2배 크잖아. 지금 우리가 알파가 만약에 내가 여기 있잖아?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앞에 간다고. 앞에 x가 딱 정해져. x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앞에 있죠.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3분의 2배 그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3분의 2배 이렇게 될 거야. 물론 베타에서 알파는 2분의 3배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은 사인 그래프 하나 크게 그려놓고요.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일단 여기 6파이까지 일단 생각합시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추가를 해. x가 이제 0부터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먼저 나가, 알파가 베타보다 좀 앞쪽에 있겠죠. 그쵸? 그럴 때 만약에 알파가 여기쯤 있다고 해봐. 만약 알파가 여기쯤에 있어. 그럼 베타는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야. 정확히 여기는 알파의 3분의 2배죠. 어쨌든 베타 여기쯤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알파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고 베타가 여기 있어. x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인 알파 f의 치역은 이만큼이잖아? 0부터 여기까지 싹 나오죠. 0부터 여기까지 싹 나오고 이가. 그 다음에 사인 베타 g는 0부터 여기까지만 나오지. 치역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우리가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그리고 얘네들이 치역이 같다고 말을 못하지. 같다고 말 못한다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지금 달라. 그쵸? 그리고 알파가 이제 점점 커져봐. 점점 커져서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어. 그럼 알파는 여기서 0부터 1까지가 다 나오는데 베타는 그거 앞에 있으니까 이만큼 못 채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가 언제 치역이 같아져요? 언제 치역이 같아지냐면은 바보가 더 이상 지워지지가 않네.
지역이 같아지면은 베타가 여기 있을 때지. 베타가 여기 있어. 베타가 여기 있으면은 베타의 2분의 3승. 야, 베타의 2분의 3배, 1.5배. 얘는 지금 1.5배잖아. 베타에서 알파 가면 1.5배 가야 되니까. 2분의 3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여기쯤에 있겠지. 그죠?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알파가 여기쯤에다. 자, 이 상황. 그죠? 여기 알파가 여기 오는 순간. 그죠? 2분의 4분의 3파이죠? 여기가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베타는 2분의 1. 여기 딱 가운데 여기 왔을 때 베타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베타가 앞으로 가면은 베타가 베타가 여기 왔을 때는 알파가 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F의 치역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왔으니까 0부터 1까지가 나오죠. 0부터 1까지 나오고 베타도 치역이 0부터 1까지죠. 무슨 말인지 이제 치역은 누적이야. 누적.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 왔다고 해서 치역이 이 1 부분에 있는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F의 치역은 알파가 여기 오면은 F의 치역은 0부터 1까지고 베타의 치역도 0부터 1까지 이만큼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치역이 일치한다. 그쵸? 치역이 일치. 그러니까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그래서 알파가 필요 없고 어차피 베타든 알파든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은 다른 애는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뭐 2분의 3배, 3분의 1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베타가 어디에 오는 순간? 2분의 파이에 오는 순간. 베타가 2분의 파이에 오는 순간부터 치역이 같아져. 그쵸? 즉 베타가 2분의 파이에 오는 순간부터 즉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커버리면 돼. 커버리면은 치역이 이제 같은 거야. 근데 계속 같을 수가 없지. 계속. 예를 들면 베타가 여기 왔어.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베타가 여기쯤 왔어. 알파가 여기쯤 왔어. 그쵸? 그러면은 여전히 치역은 알파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의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치역이 똑같다고. 0부터 1까지. 그쵸? 근데 알파가 뭐가 되는? 알파가 여기 파이를 지나가는. 그쵸? 파이를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돼? 치역이 음수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근데 아직 베타는 여기를 못 지났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어떻게 돼요? 치역에 음수가 없어 아직도. 그러니까 치역이 여기서부터 달라지지. 즉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엔드 크고 그 다음에 알파가 언제까지? 여기 알파가 파이보다 같거나 파이보다 작을 때까지. 알파가 어디 파이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쵸? 이 구간 안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치역이 같아진다고. 제 말이 되죠? 그쵸? 그래서 베타가 여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알파가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이 구간에서는 얘네들 치역이 같아져. 그 다음에 또 언제 치역이 같아지니? 자, 이제 알파가 여기쯤 왔어. 알파가 예를 들면 뭐 여기쯤 많이 와서 알파가 여기쯤 왔다고 합시다. 그럼 베타는 막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 그 치역이 다르죠? 왜냐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까지 다 들어가는데 치역이 얘는 아직 마이너스 2부분에 값이 없잖아. 그쵸? 즉 베타가 어디에 도착해야 돼? 여기 2분의 3파이에 도착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죠? 이제 베타가 2분의 파이에 도착하는 순간은 이제는 베타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커버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알파는 여기 앞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까지 싹 갖고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싹 다 둘 다 갖고 있으면서 같아지죠. 즉 베타가 어디에 오는 순간 2분의 3파이에 와서 마이너스까지 커버를 다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베타가 2분의 3파이보다 그때부터는 두 개의 치역이 서로 어떻게 된다? 다 마이너스부터 1까지를 전부 다 같아지게 된다. 그 치역이야? 누적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하시면 돼.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돼. 베타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큰 구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2분의 파이 이 점은 넘어가야 돼. 그러면 2분의 파이 베타는 원래 어떻게 쓰냐면은 이 범위거든. 이 범위인데 얘가 2분의 파이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얘가 n 값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n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2분의 파이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니까 이 값이 2분의 파이보다 같거나 얘가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죠. 2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순간 0부터 이 값까지 0부터 이 베타까지 이 값이 우리가 어떻게 다 마이너스 0부터 1까지를 다 커버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푸른식 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일단은 식을 미리 다 써놓고 시작합시다. n분의 6파이가 뭐보다 2분의 파이보다 같거나 큰 경우 2분의 파이보다 같거나 크고, 그쵸? 그 다음에 엔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얘가 한없이 커지면 안 돼. 알파는 또 파이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알파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알파도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파이가 이렇게 있어.
파이가 이렇게 우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값 따라서 이 범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알파가 저렇게 파이를 넘어가게 같거나 작아야 돼. 즉 알파 이 값이 파이보다 어떻게 돼요? 얘가 파이를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같거나 작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두 번째 요식 n분의 9 파이가 파이보다는 같거나 작다. 그래서 이거 중에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만족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이것만 성립하면 돼. 얘가 넘어가면은 이제 알파는 얘보다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그죠? 치역이 다 일치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베타가 마찬가지가 2분의 3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베타, 아까 이거, 얘가 여기는 이제 3이 들어간 거지. 두 번째 답은 n분의 6 파이가 2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2분의 3 파이. 그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다. 자, 각각 구합니다. 자, 얘분과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파이 떼시고, 양변 파이 떼시고, 그 다음에 양변 6분의 1 곱합시다. 6분의 1 곱하시면은 얘는 없어지고요. 얘는 11분의 1. 뒤집어. 둘 다 양수니까 부동호가 바뀌겠죠. 뒤집으면은 얘는 n 나오고 뒤집으면은 부동호 바뀌고 얘는 11분의 1 그러니까 12. 그래서 우리가 n은 12보다 같거나 작고 12보다 같거나 작고 얘도 파이 없애시면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변 저기 뒤집으면은 9분의 n 부동호 바뀌고 여기는 1. 양변에 9 곱하시면은 여기는 9. n은 9. 그럼 n은 9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 즉 12보다 같거나 작고 9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러니까 n은 몇 나와? n은 9, 10, 11, 12 이렇게 우리가 한 쌍 구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없으시고 3으로 나누시면 여기는 2고 양변 2분의 1 곱합시다. 이 없으시고 여기는 4. 그렇죠? 자 뒤집으면 여기는 n 부동은 바뀌고 4분의 1 뒤니까 4. n이 4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몇? 1, 2, 3, 4 그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이만큼. 이거 다 더하시면은 답이 몇 나오냐면은 52가 나와요. 더하시는 거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x 값이 정해졌을 때 얘가 이 값도 x가 커지면은 이 값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 거야. 얘가 만약에 x가 커질 때 얘가 커졌다가 작았다 x는 커지는데 이 값은 커졌다 작았다 맞고는 계속 작아졌다 막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실제로 각각 딴 그런 그리셔야 돼. 해설지처럼. 근데 다행히 얘는 x가 커지면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서 둘 다 그냥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4번 봅시다. 14번 보면은 이제 f가 1이 f의 극값 중에 하나입니다. 극값은 y값이에요. 1이 f의 극값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f는 3차 함수, f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g의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된대. t가 안 되게 g가 역함수가 없게 하는 t 값은 두 개래. 2라고 요것도 어떤 숫자잖아. t가 1이거나 이런 숫자면은 얘가 역함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를 역함수를 하니까 역함수는 계속 증가하던가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f'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얘는 f'로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f'로 접근하려면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지 0에서. 왜냐면 0에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잖아. 왜? t-1은 여기서만 보시면은 이거는 상수예요. t는 상수. 이거 상수라고. 그리고 얘는 x분의 상수야. x분의 상수니까 0 근처에서는 무한대로 꽂혀버려요. 얘하고 붙을 수가 없다고. 붙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얘는 태생이 0에서 끊어져 있는 함수야. 0에서 끊어져 있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역함수의 정의로 해서 하시는 거야. 그죠? 1대1 대응이냐 그걸로 간다고. 1대1 대응. 즉 불연속 함수입니다. 불연속 함수 둘이. 자, 그럴 때 그림을 한번 대충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직선이니까 t가 얘 직선이니까 얘는 이 직선이 0보다 작을수록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예를 들면은 0보다 작을수록 직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원점지나 직선이잖아요. 원점 직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분수함수잖아. x분의 어떤 숫자예요. x분의 어떤 숫자. 그러니까 이 값이 변하는데 어쨌든 개요는 안 변하는 거지. 얘가 숫자인데.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 숫자가 예를 들면 얘가 이게 음수 나왔어. 음수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음수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양수 파트만 갖고 오니까 얘는 지우시고. 야,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이게 이제 g가 되는데 이 g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없냐 하면은 가로선을 그어서 두 점 만나면 역함수 없는 거잖아. 한 점만 만나야 되잖아. 그쵸? 왜? 얘가 지금 얘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죠. y값 하나에 x값 두 개.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 나온 거 아니야. x값이 x1, x2 이렇게 두 개 나온 거 아니야. y값 하나에 x값 두 개. 그쵸? y값 하나에. 이게 역함수면 이게 x로 바꾸고 이게 y로 바꿀 거 아니야. 근데 x값 하나가 y값 두 개가 아니까 함수가 아니죠. 이런 걸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함수가 안 되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실제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네.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지금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실제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 분수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중창 개수가 양수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하지. 이렇게. 물론 이쪽도 있는데 양수니까 얘만 선택하시고. 그럼 야, 이렇게 되면 얘 역함수 있냐 없냐? 있지! 당연히. 얘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잖아. 얘가 1대1 대응 아니야. 어디를 지어도 한 점씩만 하잖아. 어디를 지어도 한 점씩. 1대1 대응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던가, 그쵸? 아니면은 얘가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였어, 음수 같았어. 이렇게 나와.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기던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일단은 역함수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좀 힘드니까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합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기울기가 양수잖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t가 1보다 커. t가 1보다 크면은 이게 양수야? 양수면은 얘가 이쪽에 나오니까 위에 있는 분자가 뭐야? 양수인 거지. 이쪽에 분자가 양수. x분의 1, x분의 2가 1, 3, 4분면에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 그래서 얘가 t 마이너스 ft가 양수. 양수라는 얘기죠. 그죠? 양수. 그치? 우리가 그 예쪽으로 넘어가면 t보다 ft가 크다. t보다 ft가 크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1보다 작아. 무슨 말이야? t가 1보다 작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면은 얘는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뭐야?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x분의 마이너스 3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얘 분자가 음수해야 된다고. 분자가 음수해야 되니까 누가 커? t보다는 ft가 크다는 얘기죠. 분자가 음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만족하면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근데 얘가 근데 t가 1이면은 역함수가 존재를 안 한대. t가 1이면은 역함수 존재 당연히 안 하죠. 왜 t가 1이어봐? 그럼 이거 수평선인데? 이거 수평선인데? 이렇게 수평 나오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 얘 1대1 대응이 이미 깨졌잖아. 얘 1대1 대응 아니잖아. 이게 1대1 대응이야. 상수함수 1대1 대응 아니잖아. 뭐야 이거? 아 지금 청소 시간이야. 음악 틀어줬다. 아 다행이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당연히 t가 1이면은 얘는 상수함수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 이거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특정한 값, 얘 하나의 값을 보세요. 일단은 뭐 이걸 의미 파악하기 힘드니까, 자 우리가 이 특정한 값이 있어도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니네는 어떻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약간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 좀 센스인데 봅시다. 그러면 얘가 역함수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t가 1보다 클 때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t가 1보다 크면은 t가 1보다 클 때 t보다는 t하고 ft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떤 경우를 따져야 되면은 등월대로 따져야 되지. 왜냐하면은 값이 한 개잖아. 이게 만약에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부등호 나오면은 값이 한 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얘를 경계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값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게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냐 하면은 t가 1보다 크거나 또는 t가 1보다 작을 때 어떤 일을 발생해서 그래? t하고 ft가 어떻게? ft가 같아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f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f를.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린다. 자, 그림을 그리는데 f를 그리는데 자 만약 내가 아무 생각 없이 f를 이렇게 그렸어. 이게 ft야, ft. 이제 t에 대한 함수 그릴 거야. 근데 그러니까 t가 1보다 커 특정 값보다 크면은 이 t가 이거는 y는 t, y는 ft. t가 변수예요. y는 x, y는 fx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y는 x, 기울기 일자리 직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값, x가 1보다 커.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 x를 내가 어디를 잡든 간에 x가 1보다 크면은 x 내가 이렇게 뭐 x를 내가 니네가 x를 1을 어디를 잡든 상관없어요. 1을 어디를 잡아도 이 ft가 이 직선보다 큰 경우가 무한히 많지. ft가 얘보다 큰 경우가 이 값을 기준으로 무한히 많단 말이야. ft가 얘보다 무한히 커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특정한 값보다 요거를 만족하는 t가 어떻게 돼? 무한히 많아.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온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거지. 이해되잖아. 이를 니네가 어디에 잡아도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잡았어. 이를 내가 아무리 니네가 이쪽 말고 내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잡다고 합시다. 이를 여기다 잡더라도 이보다 크면은 ft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ft가 여기다 크게 되는 t 값이 무수히 많은 거지. 이렇게 두 개만 나올 수가 없다고. 두 개만 나올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중창 대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이셔야 돼. 음수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가 일단은 음수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얘는 f를 이렇게 그렸어. f를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얘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 그러면은 또 이것도 문제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여기를 내가 t를
1로 이렇게 잡으시면 내가 2를 내가 어디에 잡든 간에 2를 내가 여기에 잡고 여기든 내가 뭐 여기를 2로 잡고 가. 그리고 이변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1보다 큰 모든 1보다 x가 1보다 크면은 항상 t보다 ft가 근데 이제 ft가 이제 대부분 작단 말이야? 대부분 작게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이를 적당히 이제 잡으셔야 돼. 근데 이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얘하고 얘가 접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해가지고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같아져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두호가 성립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다시 여기를 지나면은 이 관계가 성립하면서 역함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상황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점점 이 값만 빼고 나머지에서는 항상 이걸 만약에 t가 위에 있어. t가 계속 얘보다는 직선이 위에 있잖아. 직선이 위에 있으면 역함수 계속 존재해. 역함수 계속 존재하다가 여기가 되는 순간 두호가 성립하면서 역함수가 순간적으로 존재 안 해. 순간적으로 존재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를 지나면은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얘가 다시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 점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부호가 이렇게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개운수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뭐 쉽지는 않은데 해설을 들으면 이해는 할 거예요. 근데 좀 발상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F를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F를 이렇게 그려놓고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접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 x좌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 x값이 얘야 F'의 1 F'의 1 플러스 2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1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당연히 1을 여기로 잡아야겠지. 그래야 1을 여기로 잡아야 1보다 큰 쪽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어서 역함수가 존재해. 얘만 빼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이 아래에 있죠. 직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가 당연히 1이 된다. 1이 아니라 다른 곳이면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겠지. 그렇죠? 1보다 우리가 큰 쪽에서는 만족하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있잖아. 그렇죠? 위쪽에 있으니까 무한히 많은 곳에서 여기서까지 무한히 많은 점에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은 여기 교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1을 여기다 놨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니? 이게 뭐지? y는 x예요. 그렇죠? 이게 f의 x고 이게 y는 x면은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몇이야? 1이 되겠네. 그렇죠? 이 y는 x니까. 야, 그런데 뭐라 했어? 이 1은 y값 1은 뭐가 돼야 돼? 극값이 돼야 돼. y값 1은 극값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극값이 아니잖아. 이 값이. 극값은 여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0으로 보내시라.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시면은 얘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직선을 좀 어마어마하게 그리시죠. 이렇게 하셔서 그 값이 아우 짠나 별거 아닌데 이 정도 있어.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x값 1이고요. 그 값이 여기서 1이 이렇게 나온 거지. 얘는 y는 x고 이거는 fx. f의 x.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우리가 여기 x 값이 지금 뭐야? x 값이 f'의 1 플러스 2. 야,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f'의 1은 몇이에요? f'의 1은? 0이지? 1이 극값이 극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 기울기 0이잖아? 얘는 0이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인데 2. 여기 x좌표가 2.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식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얘가 2에서 접선 기울기는 물론 1이고요. 그쵸? 여기 접선 기울기 1 깔고. 이거 구하는 방법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게, 일단 수평선을 이렇게 해서, F를 구하기 위해서 F에서 이 수평선 y는 2를 뺀 걸로 식을 세울 수도 있고 F에서 y는 x를 뺀 걸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뭘로 해도 대부분 풀립니다. 그런데 이런 도형 어떤 특히 3차함수에서 우리가 직선이 한 점에서 우리가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한 개 또는 뭐 접선이 나온다든지 또는 한 개의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미지수반은 두 개가 직선이 나올 때 미지수반의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극과 개수의 관계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3차함수는 세 직선이 그러니까 만날 때 직선이랑 세 점이 이렇게 만나 또는 또 이렇게 하나에 접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합이 항상 일정하죠. 3차함수는. 왜냐하면은 세근의 합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3차함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1차식에는 관여를 안 해. 그러니까 얘하고 어떤 1차식 뭐 3x 플러스 7하고의 교점 개수 어떻게 하시면 돼? 여전히 a분의 b예요. 교점 개수.
얘가 5x-8도. 얘네 둘이 교점의 합, 교점의 x 값들의 합, 근의 합, 세근의, 실근의 합은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가 넘어갔잖아. 얘는 무건들이니까. 그러니까 3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물론 접할 때는 여기 두 번 더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쓰실 생각을 하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좋아. 언제? 3차 함수에서 직선이 두 개 나오고 x 좌표가 어느 정도 있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는 3차 함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활용하겠다. 그럼 얘는 세근의 합이 몇 나와? 얘를 알잖아. 얘는 세근이 여기는 1 나오고요. 여기는 1. 이 직선으로 y는 x 보시면 여기는 1이잖아.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지금 2잖아. 2. 근데 접하니까 2 하나 더 갖고 오셔야 돼. 세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실근의 합이 직선이랑 실근의 합이 항상 5가 나와. 그러면 그 직선을 얘로 잡아. 그럼 얘도 5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얘는 1이 하나, 두 개지 접하니까. 1이 접하니까 1이 하나, 둘, 그 다음에 2가. 그 다음에 2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나야 돼? 5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 물론 F에서 X를 뺀 걸 식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러니까 하셔도 답은 나온다.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거 알아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뭐가 편하냐면은 3차 함수 우리가 이거 알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평선 이렇게 그으시면은 그죠? 여기 변곡점 그다음에 여기 이거 다 등분되는 거 기억나죠? 그죠? 다 등분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여기가 지금 점대칭점, 변곡점 여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 만나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등분됩니다. 이렇게 다 등분돼.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지만 그죠? 그러면 하나 2분의 1이네? 아니. 참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건 지금 얘가 지금 수평선이 아니지. 지금 순간 착각했네. 얘는 그냥 상수하면 이제 그냥 끝이죠. 그렇죠? 그러면 fx를 어떻게씩 세우시냐면은 f의 x 빼기 1. 빼기 1이 뭔지 아시죠? 이 직선 뺀 거야? 어떤 함수에서 직선을 빼시면은 이제 이 직선이 x축 역할을 하죠. 이제 얘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함수는 얘를 x축으로 바라보시면 돼. 얘를 x축으로 바라보시면 충분히 계속 몰라. A로 가. 그 다음에 1에서 접하네? x-1의 제곱, x-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3 지나네? x-3. 그래서 일단 12로 이렇게 세우시면 돼. 자, A 값 구해야 돼. 안순 건 뭐 있니? 얘 접하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얘만 갖고 놀았잖아. 여기 접하니까.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1인 거 알죠? 접선의 기울기가 1. 이 접선을 기울기가 1인 거 아니까 우리는 F' 여기서. F'에 이 함수, F의 2에서 접선 기울기는 몇이다? 2에서 접선 기울기는 1이다. 이 조건 이용하시면은 양변에다가 미분해서 2 집어넣으시면 A 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시면은 여러분 실건 미분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앞에 거 뒤에 거 한 번씩 미분하셔야 돼. 미분해서 2 집어넣으시면은 A가 마이너스 1 나온다.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계산은 니네가 이건 간단하니까 해보세요. fx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x-3 1 넘어가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2 f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답이 46인가 나와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녹화해서 이어붙이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저 20번 보시면은 지금 수익선 운동이고요. 당연히 동시에 출발했네.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PQ가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원점에서 위치가 둘 다 0이에요. 둘 다 0이고. 자, 이제 속도를 각각 알려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우 위치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P점의 위치를 뭐 x1이라고 하시면은 x1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얘를 접근하면은 이제 위치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물론 얘를 접근을 하시면은 위치는 접근상 수치는 0이 나오겠죠. 그죠? 0칠 때 위치 0이니까. 그죠? 반대로 얘를 미분하시면은 VT가 나온 거고. 그래서 어차피 이걸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 쓰겠습니다. 당연히 예우 위치를 미분하시면 속도 된다고 그걸 미리 쓸게요. 좀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x2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럴 때 이 두 점의 거리, 제가 그냥 펜상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할 때 이 ft가 증가한대. t가 0, 물론 시간이니까 0 이상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할 때 이제 우리가 f를 구하시라 지금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ft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ft는 뭐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한 점의 위치에서 다른 점의 위치를 빼신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점의 위치, 그래서 우리는 ft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f의 t, 두 점 사이의 거리는 ft,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한 점의 위치 뭐 아무거나 했습니다. 저기 뭐 위치를 x1이라고 하시면은 x1t에서 또 다른 점의 위치
x2에 x2라고 우리가 하신 거 그죠? 요게 우리가 거리가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 물은 얘는 자리 바꾸셔도 상관은 없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게 증가해야 된대. 증가. 그죠? 5.2부터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0초 이상부터는 그죠? t가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저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절대값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를 절대값을 씌워서 계속 증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함수는 원래부터 계속 증가만 하던가 원래부터 계속 감소만 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는 어차피 위치가 0일 때는 0이에요. 그렇죠?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는 0입니다. 0초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원점 출발하는데 이 ft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x2, x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겨야 얘를 절대값 씌워도 계속 증가하는 거죠. 또는 어떻게 생겨도 돼? 또는 이렇게 생겨도 돼.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해. 계속 감소해도 얘 절대값 씌우시면은 얘 꺾고 올라가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값,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함수, 속에 있는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던가.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어. 그렇죠? 다른 방법은 예를 들면 얘가 원점에서 출발을 일단 하니까 그렇죠?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0초 때 거리가 0인 거예요. 얘는 둘이 동시에 출발하니까 0초 때 거리는 서로 거리는 0인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얘는 절대값 씌워도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씌워도 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얘가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도 얘 꺾어 올리시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증가할 때 감소하잖아. 계속 증가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서 뭐 근을 갖는다던가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감소 공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선 가지려면 올라갔다 내려오는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함수, 이 속에 있는 함수는 계속 원점 이후로 증가하던가 계속 감소만 하던가 그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잘 쓰시면은 얘는 이 속에 있는 함수, 요 놈은 계속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던가 어디에서? t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t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얘가 증가만 한다 감소한 얘기는 얘는 이 속에 있는 건 미분 가능이잖아. 그렇죠? 얘는 둘이 다함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가만 한다는 얘기는 얘를 우리가 미분하신 거. 야, 얘 미분한 게 뭐니? 얘 미분한 게 x 프라임 빼기 x 프라임이잖아. 그러니까 x 프라임이 얘고 x 프라임은 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우리가 즉 요거는 v1입니다. v1. 얘 미분한 게 v1이잖아. v1t 마이너스 v2t.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거야? 이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x는 미분하면은 v에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이 함수가 증가만 하니까 얘는 도함수는 뭐가? 양수가 돼야 돼. 도함수는 0보다 같거나 크던가 또는 v1 t 마이너스 v2 t.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감소만 하려면 도함수가 음수야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v1 빼기 v2인데 이제 초반에 설정을 v2 빼기 v1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뭐 부동호가 바뀌겠지. 뭐 어쨌든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v1에서 v2 빼봐. v1에서 v2 빼시면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나오죠. 얘에서 얘 뺐으니까 여기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t가 0 이상이면 무한으로 가도 계속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맞다고. 즉 0 이상으로 갈 t가 0 이상일 때 이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렇죠? 지금 얘는 최고차 계수 양수인데 3차 함수잖아? 최고차 계수 양수인데 얘가 t가 100초 돼봐. 그래도 우리가 양수 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최고차 계수 음수면은 t가 어디든 간에 t가 뭐 100초 이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0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잖아. 여기서 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이 요걸 만족하면 돼. 어디에서? 제한 범위는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시간이니까 t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셔도 돼. 그렇죠?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합시다. v1에서 v2 빼시면은 v1 얘에서 v2 빼. 얘에서 얘 빼시니까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3에서 빼기 요는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고. 어디에서? 양수 파티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a값 범위 조정하시면 돼. 자, 이거 다 쓰시면은 이거 어떻게 할래? 그냥 그리기 편하게 우리는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at 마이너스 3. 물론 마이너스 3도 여기다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기가 편한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는 우리가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고, 그죠? 얘는 뭐 우리가 이거 그림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얘 그림 어떻게 생겼니? 얘 그림을 대충 그리시면 얘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t의 제곱을 묶으시면은 t의 제곱을 이거 안 나와 이렇게 t의 제곱을 묶으면은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0 되는 값이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0에서는 접해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0에서는 접하고 마이너스 1은 그냥 지나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 그래프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만 갖고 와? 양수 것들만 갖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얘만 살아남는 거야. 얘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래서 있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축, Y축 그리시고 양수 파트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거 그린 거야. 이거 그린 거.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y좌편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지난 직선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보다 어떻게 된다? 얘가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직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그러면 우리는 경계값 찾아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접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그죠? 우리는 얘는 여기 접할 때까지. 경계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시간 이거 적어놓으면 적어나갑시다. 이렇게 접할 때까지. 그렇죠? 이 접할 때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접할 때 기울기를 기준으로 이 기울기 A 값은 이때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 어때야 돼? 그죠? 작으시면 된다. 같거나 작으시면 된다고. 얘가 같거나 작으면 된다고. 그러면 A 값 범위가 나오겠네요.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했잖아.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때요? 곡선밖에 안 해서 그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서 순간면하여 접선 기울기가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제일 많이 쓰잖아. 자, 이 점 세팅합니다. x좌표 그냥 t라고 볼게요. y좌표는 우리가 그냥 t의 세제곱 이렇게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함수니까 얘가 여기 이 함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3이고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어떻게 나와요? 두 점 사이 기울기는 t 빼기 0분의 요거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되겠네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하고 똑같아. 여기서 접선 기울기 얘 미분하시면은 3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3t의 제곱 플러스 2t 나오는데 여기 있어. 3t의 제곱 플러스 2t 얘 미분해서 t 제곱하는 거 3t의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씩 세우시면은 t값 나오겠죠. 여기 접점이 나올 겁니다. 자, 얘 계산하시면 t 이쪽으로 곱하시면은 여기는 3승 되고요. 여기는 제곱되고. 자, 세제곱 이쪽으로 이항하시면은 2t의 세제곱, 2t의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시니까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 넘어가시니까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니까 바로 0 나오네. t가 1이네. t가 1이라고. 그쵸? 아,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접점 좌표가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죠. 1, 뭐씩. 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얘 기울기는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아까 미분한 게 3t의 제곱 더하기 2t였잖아? 이거 미분한 게 3t의 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더하기 아까 2t였어요. 얘 미분한 게 여기다가 t에 1 집어넣어. t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3 더하기니까 5 나오네. 아, 그래서 접할 때 기울기가 5 나온다. 5.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값의 범위는 뭐다? 이 5보다 A는 5하고 같거나 어떻게 돼야 돼? A가 작으셔야지. 작아야 이 직선보다 이 곡선이 위에 있는 거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A가 범위는 5보다 같거나 작다. 이걸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럴 때 지금 뭐 거라고 했어? 이럴 때 지금 F3의 최소값. F는 뭐냐면은 이거거든? 자, 우리가 지금 F는 이건데, 자, 우리가 지금 F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예, F가 얘 정리한 게 지금 뭐니? 아, 이거는 지금 도함수지? 그쵸? 자, F를 우리가 F는 뭐 적분을 천상 해야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F 좀 잘 씁시다. 우리는 F를 잘 쓰시면은 F 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얘는 잘 쓰시면은 X1은 뭐야? X1은 얘 적분한 거지. 얘 적분한 거니까 3분의 1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얘 적분한 거.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적분 상수 C 붙는데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야 되죠. 그러니까 C는 0입니다. 그러니까 빼기 얘 적분해.
x2는 뭐야? x2는 뭐? x2는 요거 접근한 거. 요거 접근한 게 얘 접근한 게 x2죠. x2를 미분한 게 얘고. 그렇죠? 그래서 얘 접근해 빼기 마이너스 제 접근하시면은 4분의 1 t의 4제곱 4분의 1 이거 지금 맞지? 그죠? 4분의 1 t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 t의 제곱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함수 야 근데 얘가 지금 어때?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는 어차피 x 양수 파트에서 양수죠.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필요 없어. 얘 어차피 양수야. 그렇게 되더라 A값 범위 정해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절대값 지워. 값을 지워. 이렇게. 얘는 다 쓰시면은 계산하시면은 계산하기 귀찮아.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F가 이렇게 있어. 뭘 구하냐? F의 3구해. 자, 30번을 쓰면 어떻게 돼? 얘는 3의 세제곱 3분의 1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3 곱하시니까 9 빼기 더하기 그냥 빼기니까 더하기죠? 4분의 1 3 집어넣으니까 81 4분의 81 그죠? 플러스 여기 3 집어넣으면 2분의 9a 그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우리가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여기 빼기죠? 여기는 빼기 2분의 9 빼기 2분의 9 이렇게 다 했어요 지금. 얘가 지금 무슨 값 구하라고 했냐면은 얘가 최소값 구하네. 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A가 커야 되지. A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A가 제일 클 때 값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 A가 제일 클 때 몇인데? A가 제일 클 때 5야. 5보다 값가 작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몇 집어넣어? 5 집어넣으시면 돼요. A에다가는 5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F의 3의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F의 최소값은 이거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 이 최소값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다가 M이라고 했는데 얘를 4배 하시래.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 4까지 하시면 돼. 우리는 곱하기 4 하시면 되더라. 자, 계산하시면은 얘는 4, 9, 36 두 개 있네. 72 더하기 4 약분되니까 81 빼기 얘는 4 곱하시면은 이거 4하면 2 남잖아. 그러면은 헷갈려. 2, 5, 10이니까 9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럼 계산하시면은 얘는 지금 이거 계산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9잖아. 마이너스 9에서 빼기 9하니까 답은 몇이야? 63 그쵸? 맞네. 그쵸? 그래서 답은 63. 문제가 아주 복잡하지 않은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개념 문제고 이런 문제는 그 개념 물어보면서 은근히 물어볼 거 다 물어본 문제라 속도 문제 치고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잘 만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이제 도형 문제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뭘 읽으면 알겠지만 제 1일 갖고요. 저 여기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알려주겠네? 여기 외접원의 넓이가 요거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 씌운 거죠. 파이 떼고.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 미리 구할게요. 라지 아니라고 합시다.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루트 125. 5루트 5죠? 5루트 5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파이 R 제곱해서 파이에다가 얘 제곱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럴 때 결국은 그 다음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야? ACD니까 요 삼각형 우리 지금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조건식을 뭐 줬냐면은 자, 제일 먼저 준 조건식은 뭐냐면은 APD, ACD 넓이가 3대 5래. 요 삼각형 넓이하고 요 삼각형 넓이 P가 3대 5래.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것 같아. 요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5인데 일단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밑변이 공통이잖아. 근데 넓이가 3대 5니까 높이가 3대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요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고 이 길이가 3대 5다. 그렇게 해서 점 풀었거든요. 근데 해설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풀어서 두 가지 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넓이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이라고 하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가 3대 5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 요 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하시면 되니?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는 이 밑변에 평행하게 수선을 내리시면 되니까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 어딨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어디서 주는 수식이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되게 이렇게.
여기 수식하면은 요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 밑변이랑 평행이잖아. 얘가 직각도에 지금 우리가 보조선 그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요 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쵸? 이 길이대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얘가 직각이니까 변이라고 여기서까지. 즉,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대 2야.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를 내가 3K라고 하시고, 이 길이를 3K라고, 얘를 3K라고 하시면은, 얘,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몇 K야? 5K. 3대 5니까. 그쵸? 3대 5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5K.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는 2K인 거지. 이 길이는 2K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우리가 2K. 그쵸? 아, 그럼 여기서까지 5K인데, 그럼 여기도 5K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했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저는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외접하는 넓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 외접하는 넓이. 야, 외접하는 넓이를 우리가 줬으니까 이 외접원의 넓이 조건. 이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25. 그렇죠? 3분의 2. 야, 그럼 외접원의 반대로 아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지금 외접원의 반지를 R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야.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사인 A 이 각분의 예를 들면은 A를 뭘로 잡냐 이거지. 사인 A 요 길이 요 각분의 마주보는 변 요거는 2R 이걸로 잡을 건지 이 각분의 마주보는 요 변은 2R 이걸로 잡을 건지 이 각분의 마주보는 변 이 길이 이거를 2R로 잡을 건지 이제 그 판단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 판단. 근데 일단은 느낌은 여기로 잡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선을 해야 될 거야. 그렇죠? 이거 왜 여기로 잡는 걸 우선으로 해야 되냐면은 90도라는 게 있으면 이 각도 더하기 90도는 우리가 그냥 다룰 수 있는 각이죠. 다룰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출제에서는 우리가 여기 각을 우리가 쓰는 게 훨씬 좋다 그런 생각 우리가 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각을 알면 이 삼각형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여기 보자마자 이 보조선을 그릴 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게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기하학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얘하고 얘가 왜 닮았냐 하면은 이 각을 보시면 이 각을 내가 x라고 하시고 이 각을 동그라미 할게요. x하고 동그라미 더하면 90도지. 그런데 얘는 여기가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니까 이 각이 x가 돼요. 이 각이 x가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각이 모두 같으니까 닮았다고. 그럼 닮은 비는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 제일 긴 변의 길이 이 길이. 이 삼각형의 두 번째야. 저 중간변 길이 이 길이. 이 삼각형 중간변 이 길이. 그러니까 뭐 나는 어쨌든 이 각 우리가 뭐 쓰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각을 알면은 결국 나는 이 각도 나는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결국에 이 90도가 여기 있다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 이 각을 내가 세타로 놓고 세타 더하기 90도로 가시는 게 일단은 기본이죠. 그죠? 90도 더하기 세타 이런 걸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디어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 써. 어떻게?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자, 이 길이. 자, 요 길이 편의상 A라고 볼게요. 네, 편의상 제가 A라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사인 이 각,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 사인 이 각분의 마주보는 변 A. 이 각분의 마주보는 변 A는 2R. 2R은 몇이야? 여기다가 2배 한 거. 여기다 2배 한 거니까 루트 3분의 2배 하니까 10루트 5. 10루트 5. 그렇죠? 이렇게. 그냥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은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세타잖아. 그쵸?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여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A는 루트 3분의 10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쵸?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각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 구하는데, 그쵸? 아직 잠깐만. 여기가 지금 이 삼각형에서 3K, 5K니까 여기는 4K죠. 이 길이는 우리가 4K라는 것도 알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삼각함수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몇 나와?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몇입니까? 5K분의 뭐야? 5K분의 3K. 5분의 3이네? 그렇죠? 5K분의 3K. 코사인이니까 5분의 3. 그렇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 5분의 3. 5분의 3.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시면 몇 나오니? 그러면 A 값이 나오겠네요.
A 값을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3 루트 3 약분하니까 얘는 루트 3 되고요. 3 되고 5 약분하면 5는 여기 약분하니까 2 나오고요. 얘는 2 나오고. 그렇죠? 그럼 얘는 남는 건 뭐냐 하면은 A는 2 루트 6이네. A는 2 루트 2 루트 15. 2 루트 15가 되겠죠. 그렇죠? 2 있고 루트 3 루트 5 그래서 2 루트 15. A가 2 루트 15가 나온다. A는 2 루트 15. 여기는 2 루트 15. 그쵸? 이렇게 이 길을 찾았어. 야, 이 길을 찾으면 이제 이 길을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지. 삼각형에서 여기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이 길을 피타고라스로 구해. 자, 피타고라스 구하는데 일단은 2, 6 여기니까 계산 편하게 그냥 하자. 자, 얘 제곱해. 얘 제곱하면 2, 4 곱하기 15는 60이잖아? 그래서 얘의 제곱 60. 60은 얘의 제곱 6의 제곱 36 플러스 우리가 구한 거 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얘는 뭐 P라고 할까? P의 제곱 여기 P의 제곱 그쵸? 그럼 P의 제곱은 몇 나오니? P의 제곱은 얘는 24 나오나요? 그쵸? P의 제곱은 이쪽으로 나오니까 24 맞지? 그쵸? 24 그쵸? 그럼 P는 루트 24네 P의 제곱은 24 P는 루트 24니까 4 루트 6? 아니 24 헷갈려 6, 4, 24 2 루트 6 B는 2 루트 6이 이렇게 나온다. 2, 4, 6, 24. 그쵸? 그래서 이 값도 구했어. 이제 거의 다 했네. 그쵸? 자,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K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K 값은 이 삼각형에서 다시 피타고라스성 있어? 이 삼각형에서 다시 피타고라스성이 쓰시면은 4K의 제곱, 4K의 제곱, 16K의 제곱, 2K의 제곱, 4K의 제곱, 얘 아까 제곱하니까 2, 4, 6, 24. 그쵸?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얘는 지금 20K의 제곱이잖아? 그럼 K의 제곱은 몇 나와요? K의 제곱은 힘들어. K의 제곱은 20분의 24. 20분의 24. 4가 나니까 5분의 6 나오나요? 그래서 K의 제곱은 5분의 6. 그래서 우리는 K 제곱이 5분의 6. K의 제곱이 5분의 6인 것으로 찾아냈어요. 자, 다 했다. K 제곱 5분의 6이니까 우리 이 삼각형 지금 넓이를 구하는데 야, 이것도 그냥 닮은비로 해버려. 왜냐면 K가 많으니까 우리가 다 구하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았잖아. 닮은비가 몇 대 몇이니? 닮은비가 이 삼각형의 중간면의 길이 이 길이가 지금 5K잖아. 5K고요. 요 작은 삼각형은 중간면의 길이가 4K잖아. 4K. 그쵸? 그러면은 작은 변의 길이에서 중간면 길이 작은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 갈 때 길이가 몇 배 돼? 4K에서 5K. 4분의 5배 되죠. 길이가 그래서 4분의 5배. 여기서 했는데 4분의 5배니까 넓이는 몇 배 돼? 그거의 제곱배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작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4K 높이 2K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시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할 때 닮았으니까 길이가 4K에서 5K 길이가 4분의 5배 됐으니까 넓이는 그거의 제곱 4분의 5의 제곱배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야. 그렇죠? 우리가 찾는 답. 그래서 이 답을 구하시고 여기다가 다시 4까지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4S 구하시 이게 S거든. 이게 지금 S예요. 넓이 할 때 여기 4배 하시라고 해서 곱하기 4까지 곱하기 이렇게 4까지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16분의 25 얘는 16분의 25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16 약분되고요. 2 약분되고 그러면은 남는 건 뭐냐면은 KK니까 K의 제곱 곱하기 25 이렇게 곱하기 25 K 제곱이 아까 몇 나왔지? 5분의 6이잖아? 얘는 5분의 6 곱하기 25 그쵸? 그러면 얘는 5, 5, 6 해서 답은 3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맨 처음 이제 시작점이 요 삼각형 넓이하고 요 삼각형 넓이의 비를 밑변이 공유니까 높이의 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요 찌그러진 이 삼각형의 높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보조선을 그어서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보조선을 긋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안 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안 계시면은 답안지처럼 풀어도 돼. 답안지처럼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자 다시 그림을 좀 빨리 볼게요. 그림을 그리시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움으로 하면 안 좋아지네. 그냥 합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빨리 넘기시면 돼요.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지금 여기 직각, 여기도 이제 당연히 직각, 여기는 6이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 비가 지금 넓이를 일단 다시 이거의 원의 외접은 넓이 구했을까? 반지름은 이 외접 반지름을 미리 써봅시다. 외접은 반지름은 우리가 아까 루트 3분의 루트 2 125.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면 일단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5대 3이야. 그 넓이를 우리가 표현하려면은 요 삼각형에서 요거하고 요 삼각형에서 요거하고 이거 넓이를 표현하시려면은 2분의 AB 사인 세타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세타를 이 삼각형의 넓이 할 때 아까랑 똑같아. 세타를 역으로 잡을 것이냐, 역으로 잡을 것인가, 역으로 잡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역으로 잡는 게 우리가 확실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 세타 더하기 90도가 우리가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뭐 여기로 자꾸 해보시다가 좀 안 된다 그런 느낌 들걸? 그럼 바로 여기로 옮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실제로 내가 이 길이 지금 여기 하시면은 뭐 편의상 이 길이 내가 뭐 K라고 놓을까 이번에는 이 길이 여기다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라 놓을까 뭐랄까 P라고 놓을까요? P라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KP sin 세타 더하기 90도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은 어떻게 돼? 여기가 P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P거든. 둘이 서로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 삼각형 넓이 여기가 지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KP야. 얘는 2분의 1 KP라. 근데 지금 어떻게 생겼니? 이게 3일 때 이게 5라고 이게 3대 5라고 이게 3대 5라고 그쵸?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게 3대 5니까 넓이가 3대 5니까 얘에다가 몇 곱하시면은 얘에다가 두고만 그냥 바로 합시다. 얘에다가 3대 5니까 얘에다가 5분의 4, 3분의 5로 곱하시면은 여기다가 3대 5니까 3분의 5로 곱하시면은 얘가 나오겠네? 그쵸? 넓이가 3대 5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3분의 5 곱하면은 얘 나온다. 식 이렇게 바로 세우시면은 우리가 되겠죠. 그럼 KP가 날라가 2분의 1 KP 2분의 1 KP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삼각형에 기립을 했는데 바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방법이 오히려 편하긴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 이 방법 하시면은 그럼 이거는 다 쓰시면은 이거는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 그쵸? 사인 세타는 몇 나와? 3분의 5 이쪽으로 넘으니까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우리가 각을 이제 안 거지. 그쵸? 각을 이렇게 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외접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타를 아니까 이 길이 똑같이 A라고 합시다. 그쵸? 똑같이. 했는데 이 길이 제가 A라고 볼게요. A라고 치면 사인 공식 그대로 쓴다. 사인 A분의 2가 사인 A분의 사인 2가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분의 배변 A 이거 분의 A 이거는 몇이다? 2R이다. 2 곱하기 R R은 아까 여기 루트 3분의 5 루트 5 루트 5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다시 하시면은 얘 이쪽으로 넘기시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잖아? 이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코사인 세타는 몇 나와?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코사인이 5분의 4죠. 코사인은 5분의 4. 이거 지금 제가 잘못했다. 사인 세타도 여기 이게 코사인이지? 큰일 날 뻔했네. 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5분의 3.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A 값이 바로 나오죠?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아까 똑같아 계산이 5 날라가시고요. 그렇죠? 3 여기 하시면은 얘는 루트 3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몇 나오더라? 2 루트 15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가 2 루트 15가 나와. 2 루트 15가 이렇게 나온다. 이 길이가. 자, 그러면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이제 아까 지금부터 이제 패턴 거의 비슷하죠. 이 길을 구할 수 있겠네.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시면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2에 4, 5, 60. 60은 맞죠? 그쵸? 2, 4, 5, 20, 60.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36 더하기 내가 요거의 제곱, 네모의 제곱. 그러면은 네모의 제곱은 몇 나오더라? 네모의 제곱은 24 나오더라. 그래서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하시면은 여기 24 루트 24가 나와요. 어쨌든 이 길이 이렇게 구했어. 그렇죠? 자, 나는 이제 이 길이 지금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려면 K하고 P를 구하셔야 돼. K하고 P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식이 2개 필요해요. 무지수가 2개니까. 그러면 조건식 첫 번째 조건식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K의 제곱이랑 P의 제곱 더하면은 6의 제곱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식은 K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6의 제곱. 두 번째 식은 이걸 우리가 구했잖아. 이걸 써먹어야지. 이걸 써먹는다는 얘기는 이 길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 각을 아는데?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공식 써. 코사인 공식. 이거의 제곱 루트 24의 제곱.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P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P의 제곱 뭐야 이게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2의 PP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몇이지? 아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연립하시면은 어떻게? K값 P값이 구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풀이는 이게 더 깔끔하다. 풀이는 해설처럼 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발을 잘못 들여가지고 좀 기하학적으로 풀었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깔끔하긴 합니다. 어쨌든 3회는 앞에 1차, 1회차, 2회차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할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20번이나 21번 다 할만하고 이 앞에 전에 13, 14는 좀 어렸는데 또 그 전 문제는 또 괜찮게 좀 할만했었던 것 같거든요. 난이도가 이제 좀 다양하게 해요. 들쑥날쑥 하는데 어쨌든 쉽고 어쨌든 어렵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